안녕하세요. 코스모 신소재 주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현재의 코스모 신소재, 최근의 주가에 대한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이 고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어제자 7%에 가까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코스모 신소재, 충분히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재료와 함께 테마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는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강한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주가에 대한 바닥을 찍은 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지금 이 고점들을 다시 한번 뚫어주며 급등 역시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삼성 SDI 마찬가지로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저점을 찍고 추세에 대한 전환과 함께 현재의 고점 매물들을 모두 소화하며 상승을 이어가는 40만원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주가에 대한 급등이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현재 로봇 산업에 대한 확대와 함께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해줄 거라는 전망과 함께 특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2차전지,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배터리 대부분이 중국산이죠. 중국의 2차전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로봇 산업에 대한 확대를 통해 국산, 한국의 2차전지 수혜가 커질 수밖에 없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기사를 보시더라도 일론 머스크 역시 자사의 로봇에 들어갈 2차 전지를 한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 역시 로봇에 들어갈 2차 전지는 단순히 자국 내에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닌 한국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물량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이런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현재의 기사 내용을 밑으로 내려보시면 지금 로봇에 들어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대비 부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용량이 큰가가 문제가 아닌 동일한 면적 대비 용량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또는 필요한 용량 대비 부피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 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단순히 원하는 용량을 채우는 게 아닌 부피가 작고 용량을 크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국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삼성 SDI 그리고 이 에코프로까지 주가에 대한 바닥을 찍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추세의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코스모 신소재 역시 최근에 주가에 대한 바닥을 찍은 뒤에 횡보와 함께 매집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코스모 신소재 여기 6만원 반복적인 저항을 받으며 물량들이 쌓여있는 구간 저항 라인을 뚫어주게 되었을 땐 10만원까지는 여러분들이 1차적인 목표가로 끌고 가셔야 될 만큼 현재의 매물들이 비어있는 가격대입니다. 현재의 매집과 함께 주가가 6만원을 뚫어주었을 때 그때 확실하게 거래 대금들이 터져주는지를 보며 앞으로 10만원까지 현재의 들어와 있는 수급들에 대한 이탈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끌고 가셔야 되는 상태이고요. 다만 최근의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여기 신용 물량들이 보이시죠? 최근에 주가에 대한 상승을 하며 신용 물량 역시 증가를 해주고 있는데 신용 물량들 결국 빌려서 매수한 물량들이기 때문에 3개월 내로 매도세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물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기 전 신용 물량들이 쌓여 있는 건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이 상승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력들 역시 현재 주가에 대한 반등을 만들기 전 신용 잔고를 최대한 줄여놓고 반등을 시켜야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현재 6만원 고점에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소화하는 동안 주가가 횡보를 해줄 수는 있지만 현재의 들어와 있는 수급들,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현재의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직전 저점, 현재의 4만원 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며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까 이야기 드렸듯 현재의 6만원 저항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무작정 홀딩을 유지하는 게 아닌 수급들이 얼마나 들어와 주는지와 함께 이 6만원을 확실하게 돌파해 주는지를 보며 당연히 6만원을 돌파해 줄 때 거래 대금들이 터져준다. 그땐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셔야겠지만 6만원 가격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줄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비중을 줄이고 매도 이후 조정을 받았을 때 이렇게 확실히 저점을 만들며 이 평선들을 뚫어줄 때 여러분들이 모아간다면 평단가를 낮출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평단가를 낮춘 뒤에 6만원을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지
제가 영상뿐만 아닌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제가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 링크를 댓글란에 남겨두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영상에 좋아요와 함께 채널 구독 한 번씩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코스모 신소재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는 없겠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역시 제가 이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여기 날짜를 보시면 1월 31일 금요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일 상장이 되었던 덕양에너젠에 대해서 매수가와 함께 손절가 그리고 1차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에게 오전 9시 16분 이야기 드렸고요. 여기 덕양에너젠 차트를 여러분들이 분봉으로 보시면 주가에 대한 상승 이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 조정을 받으며 거래 대금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지지라인 위에서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눌림목 타점이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1차 목표가 3만원까지 가져간 뒤에 현재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등락폭이 커지며 상한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50%만 매도 이후 나머지 물량들은 상한가까지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다만 이 덕양에너젠 상한가에 몇 틱을 앞두고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았지만 충분히 여유있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역시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목 선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매수 타점과 함께 매도 타점, 그리고 이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매매 기법들도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소통방에서 앞으로 이 코스모 신소재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는 동안 안전하게 대응과 함께 단타 종목들 그리고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들까지 모두 배워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섹터들이 있습니다. 현재 AI와 함께 반도체 섹터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조정 이후 수급들이 들어오며 반등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올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로봇과 함께 AI,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산업들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함께 원전 산업들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즉 이렇게 이 세 가지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묶어서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 현재 이 자율주행, 현대차에서 올해 말부터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율주행 섹터 역시 수급들이 들어오며 테마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 이 지수에 대한 동행을 할 땐 AI, 그리고 이 로봇 산업은 여러분들이 올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원전은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유있게 모아가는 섹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기사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급등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항상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지수가 항상 상승을 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지수의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조선, 현재 마스가 프로젝트 일정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 방산과 함께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별적인 재료를 통해 주가에 대한 반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하락이 나왔을 때 가장 강한 수급들이 몰리는 섹터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AI와 함께 로봇, 그리고 이 원전과 자율주행까지 지수의 상승을 할 땐 네 가지 섹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지수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 그때는 이 조선과 함께 방산 종목들, 저점에서 모아왔을 때 반등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역시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여기 날짜를 보시게 된다면 현재 이 SPG 2025년 작년 11월 25일 주가에 대한 바닥에 있을 때는 아니지만 처음으로 수급이 들어온 뒤에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2차 목표가를 10만원까지 이야기 드리면서 10만원에 도달했을 때 우선 매도 이후 기술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림목 매수 혹은 확실하게 10만원을 돌파해 주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하셔도 늦지 않는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10만원에 대한 돌파 이후 조정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만큼 11만원 여기 횡보하는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매수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에 대한 등락폭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는 휴림로봇 역시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짜를 보시게 된다면 작년 12월 2일자 5,500원의 매수와 함께 손절가 그리고 이 목표가를 최종 목표가는 만원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만원에 대한 돌파를 했을 때 그때부턴 여러분들이 현재 이 테마와 함께 급등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커질 수 있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우선은 비중을 줄여가는 게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 드렸죠. 여기 고점을 26,600원까지 굉장히 크게 반등은 해주었지만
여러분들이 매수가 5,500원에서부터 2차 목표가 만원까지만 보더라도 100%에 가까운 굉장히 여유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주가 일량 과매수를 통해 급등이 이어지고 있을 때, 특히 이런 고점에서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확실한 호재가 없을 때는 테마와 함께 과매수 구간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땐 실시간 대응이 필수라고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 주가 일량 반등 이후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 유진로봇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점에서 이야기 드리지 못했지만 날짜를 보시게 된다면 1월 15일 매수세가 들어온 다음 날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21,000원 이하 그리고 이 손절가를 2만원까지 잡고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5만원 아직까지 도달을 하지 못했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 일량 반등을 할 때 들어왔던 이 수급들 거래 대금이 줄며 조정을 받는데 지지를 확실하게 받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죠. 즉 지금 이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확실한 재료, 실적이 따라오는 상태이고 급등 이후 조정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 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조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눌림목 매수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뿐만 아닌 스윙 종목들, 특히 지금 이 로봇 섹터에 대한 강세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단순히 이 로봇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율주행 종목들 그리고 이 반도체 종목들 역시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잡아갈 준비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통방에서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종목 선별과 함께 주가 일량 반등을 했을 때 목표가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기법들도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지수에 대한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제 말이 무조건 100% 맞다고 믿으라는 게 아닌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아두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직접 여러분들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이 매매 기법들까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매매에 대한 기준을 쌓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 역시 혼자서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때까지 경험들이 쌓이는 동안 깡통을 여러 번 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답답함, 혼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될지 몰랐던 답답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소통방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에선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제 지식들 모두 배워가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종목 선별과 함께 기준들을 잡아가며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을 쌓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 영상 댓글란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통해 앞으로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들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